안녕하세요. 해피 프리덤입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말씀드릴 거냐면 잠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잠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롯데월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롯데타워, 석촌호수 요렇게 또 한 세트가 생각나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야구 잠실 야구 경기장, 올림픽 경기장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잠실은 어디 있냐면 서울에 요렇게 총 25개의 구가 있어요. 거기서 가운데 이제 한강이 흐르고 한강 아래쪽에 있는데요. 보통 강남 3 구라고 하죠. 강의 남쪽에 있는 3 개의 구를 뜻하는데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여기서는 아무래도 약간 세 번째 순서가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강남 3구 송파구에서 잠실은 여기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잠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 이름이에요. 잠실동. 잠실동이고요. 요거는 법정 경계인데, 보면 잠실 1동하고 잠실 5동은 예전에 쓰였던 용어고요. 지금은 없고 잠실 2동, 3동, 4동, 6동, 7동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 본동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 아파트예요. 여기가 원래는 정말 대단지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러니까 낮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거를 다 재건축해서 거의 한 반 이상은 재건축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석촌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롯데월드가 크게 있고요. 가운데에. 그래서 잠실역에 내리면은 바로 롯데월드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중심 상권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잠실 본동에 가면 여기는 지도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거의 다 빌라 주택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가 주택들, 네, 그런 먹자골목, 유흥시설 요런 상권들이 형성돼 있고요. 여기 야구 시즌이 되면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이제 나와서 여기서 많이 상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다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요. 나무위키에 나온 건데요. 원래는 강남이 아니라 강북이었대요, 잠실이. 그러니까 개발 전, 강남을 1970년대에 개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잠실도라고 해서 섬이었대요. 지금의 여의도처럼. 그래서 섬이어서 주변을 이렇게 강이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위쪽으로는 신천강이 흐르고 아래쪽으로는 송파강이 흘러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송파강이 한강의 메인 주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잠실은 여기 한강 위쪽에 있는 강북, 이북에 있던 거였죠. 강북에 있던 거였고, 근데 이제 강남을 개발을 하면서 여기 신천강을 한강의 메인으로 하게 되면서 여기 송파강은 이제 매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립을 하고 일부 남겨져 있는 게 지금의 석촌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강이 한강의 메인 주류가 되면서 강의 남쪽, 강남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으로 승격을 해서 법정 경계로는 잠실동과 신천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은 서울은 또 교통, 특히 지하철이 중요하죠. 대표적으로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2호선, 9호선이 여기를 다 지나가요. 그래서 2호선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고 8호선도 일부 지나가긴 해요. 잠실역이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도로로는 위쪽으로 올림픽대로가 지나가서 네, 뭐 강북으로 잠실대교를 타고 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로는 이제 탄천이 흐르면서 동부 간선도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서 이제 강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쭉 가서 분당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실의 가운데로 송파대로가 지나가는데요. 이 송파대로를 쭉 가면은 이제 성남으로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이 중요하고 그래서 역세권인 단지를 많이 선호하죠. 그런 단지가 그래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 분홍색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노란색이 이제 주거 지역인데 대부분 다 주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은 여기 잠실역 근처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있는 주변으로 해서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는 오피스텔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더라도 세대수가 좀 작은 약간 오피스텔스러운 고층의 그런 어 아파트, 오피스텔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상가들이 일부 있는 거라서 네 고러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송파구청이 있어요. 송파구청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 본동에 여기 그 먹자골목 요런 상가 주택들이 많은데요. 대로를 따라서는 주로 병원이 주로 있었던 것 같고 그 대로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유흥시설 뭐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뭐 술집이라든지 요러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네 시장도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아파트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실 사이트에 가 보면은 보라색이 이렇게 학원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가 아무래도 그냥 유흥시설이 있는 상권보다는 학원이 있는 상권이 더 좋으니까 요 상권이 좀 선호되는데요. 더구나 그 각각 여기 잠실 세내역 주변에 있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요 3개 단지 각 아파트의 상가 건물이 요 잠실 세내역 주변으로 몰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원, 병원 이런 것들이 빼곡히 차 있어서 매우 선호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면 단지들의 세대수가 엄청 커요. 거의 5,000 세대, 여기도 3,600, 2,600, 제일 큰 게 6,800 세대 파크리오까지 해서 네 세대수가 엄청 큰 대단지들이고요. 연식은 다 주공 아파트를 그때 2006 년부터 시작해서 2008 년도까지 재건축을 한 단지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뭐 잠실 주공 1, 2, 3, 4 단지 요렇게 네 재건축을 한 단지이고 그래서 "잠실이 막 시세가 많이 빠졌다."라고 뉴스에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잠실 엘스, 잠실 리센트 요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대단지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물이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좋은 입지죠. 한강도 보이고 2 호선, 9 호선 바로 옆에 강남도 붙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대단지인 것도 그렇지만 그 대단지인 것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거의 다 합치면은 뭐 2만 세대가 넘어가니까 음 그래서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여전히 비싸죠. 물론 최근에 20억 선을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잠실의 대표 단지 뭐 3 대장이라고 보통 줄여서 엘리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엘스의 엘, 리센츠의 리, 트리지움의 트라고 해서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처음에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2,600 세대가 있고요. 저 위쪽으로 가면은 파크리오가 얘가 세대수가 제일 큰 6,800 세대 파크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레, 파까지 해서 2008년 15년 차인 기축 단지들을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아시아 선수촌이 있고요. 그다음 약간 남색으로 표시한 거는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예요. 그래서 재건축인 것까지 요 아이들이 다 이제 신축이 들어서고 나면은 또 여기는 또 다른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엄청 오래된 구축과 기축이 약간 섞여 있는 양상인데요. 인제 이 아이들이 다 신축이 되면은 또 시세를 또 리딩하고 그 아파트가 대단지가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변 입지나 주변 상권도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또 다른 모습일 것 같고 그러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15년 차인 구축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더 선호하겠죠. 물론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싸겠지만. 그랬을 때 '어디가 좀 더 비쌀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평수일 때 아마 잠실 주공 5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수가 가장 많기도 하고요. 6,800 세대. 네. 그리고 바로 한강을 사실 끼고 있어서 서울은 특히 약간 한강에 대한 메리트가 크잖아요. 그걸 많이 쳐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맞은편에 한강공원.
보기도 하지만 이용도 할 수 있는 한강공원도 끼고 있어서 아마 주공 5 단지가 입주를 한다면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미 1차 아파트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는 5 층은 아니에요. 저층은 아니고 14 층, 15 층, 네, 고 정도 층수고, 그다음 파크리어 맞은편에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에르 롯데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인데요. 네, 고 아이들이 25 년도, 26 년도에 들어옵니다. 사실 거의 2,000 세대, 뭐 2,600 세대도 엄청 많은 대단지이긴 한데 주변이 워낙 5,000, 6,000 세대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도 대단지이다. 그리고 학교도 다 끼고 있고 학군도 좋아 가지고 네, 너무 좋은 동네죠. 그래서 그 주변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엘스 앞에 있는 그 상가 건물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리센츠. 그래서 간판이 보면 정말 빼곡해요. 그래서 요렇게 큰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트리지움. 네. 그래서 한 건물에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이 이 잠실 세내역이라는 역 근처로 해 가지고 몰려 있고, 그리고 그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 층에는 뭐 카페, 음식점이 있고요. 2 층에는 거의 병원, 학원이 다 빼곡히 들어 있어서 네, 너무 좋은 상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잠실동이면은 그 왼쪽에 삼성역이 있거든요, 강남에. 삼성역이 이제 추후 GTX가 들어오면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요.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이라고 요렇게 으리으리하게 멋있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이제 잠실 운동장까지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건데, 바로 옆에 있는 잠실 S가 쪼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아파트 갔던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냥 제 생각들, 네, 요런 것들을 블로그에 적어 놓았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 보시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당시 한 달 전에 그때 조사했던 시세인데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상권도 좋고 강남하고 가깝고, 그리고 9 호선, 2 호선 역세권을 끼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은 첫 번째 입지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최근에는 이제 거래가 20억 선을 무너졌어요. 20억 선이 무너져서 한 19억 선에 나오는데, 19억, 그리고 이 아이들이 18억, 뭐 17억 5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수록 가격이 쪼끔 차이가 나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도 여기는 9억대, 여기 8억대, 네, 여기도 8억대. 음. 이런 순서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실은 다시 정리해 보면, 잠실은 한강 남쪽의 강남 3구 중에 하나이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중에서 송파구에 속해 있고, 송파구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좀 위쪽에 위치해 있다, 잠실동이. 그래서 뭐 잠실 2, 3, 1 동, 5동 빼고요. 2, 3, 4, 6, 7동 하고 잠실 본동까지 요렇게 있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 가장 많은 세대수는 파크리오 6,800 세대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상권은 잠실 세내역 근처에 있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우 요 3개 단지의 이제 상권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현재 기축 단지 5 개, 엘리트 레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이렇게 엘리트 레파, 네, 라고 외우시면은 또 암기가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단지로는 눈여겨볼 만한 대장 입지가 될 곳인 주공 5 단지. 주공 5 단지도 6,800 세대, 정말 많은 세대수로 들어오고요. 그 옆에 장미 1 차도 재건축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여기 파크리오 앞에 있는, 원래는 진주 아파트랑 미성 크로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재건축되면서 여기가 레미안 아이파크, 그리고 여기는 잠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25 년도, 26 년도에 또 대단지로 들어설 예정이다. 네. 라는 거를, 네, 그냥 간단히, 네, 요렇게 잠실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